자, 갑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고 하는 내용을 나갈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부터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한데, 앞에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원래. 전체가 같이 가는 거거든. 뭐냐면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을 쭉 그냥 읽어볼게.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확률을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야. 그때 확률 질량 함수.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 나왔지, 그치? 여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앞에 뭐에서 나왔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왔었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두 가지였거든.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웠거든.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 확률 변수 x가 정해져 있을 때 그에 따른 확률이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가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현분자도 구하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지금 확률 질량 분포라든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거야. 즉 이산 확률 분포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산 확률 분포들 중에서 확률 x가 x일 때 NCx가 NCx에 곱하기 P의 x승에 Q의 n-x승.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거 어디서 보던 거야? 확률이야. 확률인데 NCx에 P의 x승에 Q의 n-x.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 조건부 확률 맨 마지막 파트. 조건부 확률의 맨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NCR의 P의 I승에 1-P의 n-I승. 맞아? 네.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여기 표에 해당되는 확률을 쓸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게 되는 경우는 우리 이거를 이항분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항분포라고 하자 이렇게 바꾼 거야. 그냥. 특징이 되는 거야. 확률이 들어가는 게 확률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잡히기도 하지만 특히 그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경우 뭐 주사위를 던지다든가 분절을 던지다든가 이런 식의 독립시행의 확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하자 그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됐어? 문제?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분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항분포이고 그 이항분포의 특징은 뭐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야? 그냥 이산 확률 분포. 표간짜면 할 수 있는 이걸로 그냥 바뀐 거야.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자,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고 기호로는 B 쓰고 N 쓰고 P 쓰자 이거. 이항분포는 표현법을 B라고 쓰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횟수 몇 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냐 그리고 그때 나오는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적자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 그리고서는 이 녀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표가 짜지겠지, 그치? 똑같이 표가 짜질 거고
뭐 0, 1, 2, 3, 4 해서 n까지 나올 거고, 맞지? 그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NCR의 뭐 확률 P의 0승의 처음 거는 P의 0승의 Q의 뭐 N승 뭐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니? 이게 표가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P 확률일 때 이 중간 어딘가 K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 들어가는 확률이 NCK에 P의 K승에 Q의 N-K승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야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합친 합계는 1로 고정되겠지. 맞아?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 그러면 똑같아. 이런 표가 나왔다면 난 이제 뭘 할 수 있어? E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또 V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거를 쭉 계산을 했더니 이게 일정한 규칙이 생겼어. 어떤 규칙이 생겼냐? EX 평균은 NP야. 즉, 요 두 개를 곱했더니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 평균과 같은 것이 돼버린 거야. 분산은 NPQ야. 여기에다가 P에다가 이거 다른 말이 이거지. NP 1-Q, 1-P. 이런 분산이 나온 거야. 거기다 뭐 붙여? 루트 붙이면 분산이 되버린 거야. 아니, 표시표시가 되버린 거야. 이거 간단해진 거지. 이해돼 무슨 소리지? 내용이 나와 있어.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분산은 확률 연수 X가 이항분포 B의 N의 P를 따르고 있는데, EX는 NP, VX는 NPQ, 시그마 X는 루트 NPQ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즉, 이산 확률 분포상에서는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느냐, 일반 시행의 확률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긴 나눠질 거야. 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다고 치면 이항 분포를 변형시키면 되는 거고, 그때 시행 횟수를 쓰고 확률을 쓰게 된다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평균이 될 것이고, 두 개 곱한 거에다가 1-P 한 것이 분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표차는 그거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산 확률 분포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지. 연속 확률 분포에도 있겠지, 그치? 분포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치? 그게 뭐냐면 그게 다음 거야. 그게 다음 거야. 일명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확률 함수 x, 맞지? 똑같이, 그지?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m과 시그마, m은 뭐야? 평균이지. 시그마는 뭐야? 표준편차지, 그지? 그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fx를 잡는데, 여기 요 부분에다가 네모, 요런 관계식이 서.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자연함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승이라고 하는, 여기 fx 안 보여? 없어?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지?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 녀석을 딱 쓰게 되면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평면 위에 이런 모양의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모양의 함수가. 뭐야? 특징이 뭐냐? 가운데 이 녀석이 바로 n의 역할을 하는 거야. 평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100점 한두 명이지, 빵점 한두 명이지, 50점 겁나 많아.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면 맞지? 그래서 50점 정도가 평균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평균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있고 나머지 끝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해되니? 이게 확률 밀도함수, 즉 그런 자료들을 쫙 놓고 확 밀도함수니까 확 했더니 이렇게 생긴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되냐? 네. 자, X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생긴 X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 정규. 이때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린 것 같고, 확률 분포 x의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표준 편차는 시그마 m이 알려져 있어.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 정규 분포 곡선. 오케이? 자, 평균은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이거 이하 분포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냈지, 그치?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내는데 n으로 표현을 하고, 대문자 n으로 표현을 하고, 그 옆에 두 개를 따는데 m과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즉 m과 분산으로 표현한다는 소리지. n, m의 시그마 제곱과 같이 나타내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의 시그마 x를 따른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자, 넘어가 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성질을 알아보면 알 수 있어. 성질을. 자, 이 녀석의 성질은 뭐냐면요. 정규분포 n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직선 x는 m에 대하여 뭐이다? 대칭이다.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지, 그지? 네. 평균에 대해서 대칭. 지금 여기다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m이다. 그치? 대칭이고 x축의 점근선 모양의 동그라미처럼 종 모양. 여기서 어디가 정말. 응? 이거 종 모양이잖아. 네? 이거 종 모양이야. 네. 종 모양이야, 이씨.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확률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겠지, 그지? 확률이니까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이거 영역 전부 다 합친 게 얼마야 돼? 1이요. 1이어야 되지, 그지? 이거 똑같아, 형원 자체는. 알겠지? 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어야 된다. 맞지? 네. 3, 4번 특징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특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 축액에서 이런 거야.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얘들아 이번에 5번 문제가 전체로 다 잘못됐네. 그래서 그거 다 맞게 해줄게. 5점 플러스 되지, 그치? 네. 그럼 평균 자체가 움직이는 거지 모양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해돼? 이게 이제 상포대랑 또 이제 유사관계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모양은 시그마가 일정할 때, 알았어?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변하면 이 종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네. 네 번째, m 값이 일정할 때, 즉 평균이 일정한 상태야. 평균이 일정한데 시그마 값이 크면 클수록 가운데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시그마가 커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100점 맞는 애들이랑 빵점 맞는 애들이 인원수가 늘어난 거야. 이 인원수가 늘어나면 전체가 1이니까 1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있는 애들이 내려와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모양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요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얘가 시그마가 더 큰 상태.
이해되니? 네. 그래서 니네들 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표현을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 뒤에 보면은 성적표에 보면 평균, 전체 평균, 뭐 수학 과목이 좀 과목 맨 끝에 보면 평균하고 표준표가 나오거든. 네. 평균은 말 그대로 알지? 전체 평균인 거. 전체 평균이 몇 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표준편차가 대체로 몇 점 정도가 돼야 가장 안정적이냐면 일반적으로 20점 이하면 안정적이야. 20점 이하면 한 18점, 그러니까 10한 5, 6점에서 한 20점 그 사이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거든. 모양 자체가. 근데 이게 25점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100점이 많다는 소리야. 빵점도 많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양쪽이가 더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가 낮아진 거지. 이게 되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고르지 않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통계는 좋다 나쁘다. 통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 하는 사람들 겁나 많거든. 통계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사람들의 평균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거하고 그러니까 고르구나. 사람들이 왜 고르게 분포됐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똑같이 분포된 게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 사는 거 보면 억만장자들이 쭉 유지하고 있으면 좆되는 거야 그냥. 그럼 다 평균이야 그냥. 전부 다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있는데 5,000명이 전부 다 1년에 100억씩 벌어. 100만장자야 그지? 네. 근데 그게 그럼 뭐가 돼? 그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냐? 그럼 한 1,000억 정도 버는 애가 이제 좀 잘 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지, 그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겁나 많이 버는 사람이 작고 겁나 적게 버는 사람이 작아. 일반적으로 버는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알았어?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어 무슨 소리인지? 네. 저런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제 보인 것처럼 n값이 변하면 모양이 똑같은데 움직이는 거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있어? 더 낮아졌지 그지? 그림이? 니네 그림에서도 더 낮아졌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겠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딱 요 정도까지예요. 딱 요 정도까지야. 이게 뭐가 있냐면 솔직히 얘기할게. 학교 시험 문제가 절대 좋은 모양이 안 나와요. 약간 왼쪽이 좀 더 가까이. 왼쪽이 좀 더 가파른 그런 모양은 없어요.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2조, 2조. 종이 2개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평균이 50점대 몰리는 게 아니라 한 30점대 겁나 많고 한 70점, 80점대 겁나 많은 거예요. 2조. 아니면 3조. 이런 것도 있고 역조. 거꾸로 이렇게. 끝이 가운데가 없는 역조. 뭐 역이조 뭐 이런 거. 많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좋은 모양. 알았어? 이게 자연계의 비율이라서 그래. 일반적인 자연계가 끝과 끝이 거의 없고 가운데가 많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일반적으로 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 쭉 나열해놓으면 점수대로 쭉 나열해놓으면 뻔쩍대 없고 뼈쩍대 없고 가운데 많을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쪽으로 좀 치우치잖아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50점이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평균이 70점이지 그치? 네. 그럼 평균이 70점에서 치우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 모양인데 이게 끝에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스타일인 거. 그렇지, 잘리는 거지. 이걸 보고 치우친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폼 자체는 치우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했어? 무슨 소리지? 네. 자, 요렇게 요 두 가지를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작성해내는 거야. 뭔가를 작성해내는 거야. 자, 보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 니네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절대 들 리가 없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확률 1도 함수예요. 분명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 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그려놓고 그게 엄청나게 많을 때 그 녀석을 이렇게 쭉 묶으면 밀도 이렇게 쭉 묶으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서도 즉 이상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사이에서도 이미 관계가 있겠지, 그지?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요. 아래쪽에 나와요. 이겁니다. 타이틀이 없어요. 타이틀은 뭐냐면 쓰세요.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타이틀이 생겨요. 이 타이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전 선생님이 얘기 다 했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인 확률이 P야. 수학적 확률이 P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는데 봐봐.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N의 값이 줄쳐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값 N분의 X 마이너스 P는 이렇게 되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못 알아봐.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수학은 말을 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암호처럼 그걸 바꾸는 거고, 그거를 다시 말로 해결해내는 거라고 했지, 그치?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P가 확률이라고 했어. 자, 주사위를 던진다고 칠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 될 거야. 맞냐? 이때 요 x는 지금 1이 되겠지, 그치? 1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1에 관련된 건데, 1이 나오는 횟수. 요거는 1이 나오는 횟수지, 그치? 횟수이고 얘는 시행 횟수야, 맞지? 네. 시행 횟수인데 이 시행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점점 많아져, 무한히 많아져, 맞아? 그러면 이 수 자체가 n분의 x라는 수 자체가 뭐에 가까워져? 시그마에 가까워. 6분의 1에 가까워져.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를 분자해 놓고 이걸 시행한 횟수를 분모해 놓으면 뭐 6번을 던져놓고서는 1이 안 나오니까 6분의 1이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6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네. 내가 지금 6분의 1이라고 했니? 6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했니? 가까워진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여기하고 6분의 1과의 차이가 생기겠지. 네. 맞냐? 그 차이가 H 뭐라고 했어? 맨 처음에 H 충분히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지는 상황. 뭐야?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 이런 뜻이야. 무한히 많이 한다는 건 극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충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얘는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딱 6분의 1인 거야. 네. 뺐으니까 이건 빼기가 아니라 이건 차이를 뜻하는 거야. 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차이가 점점 좁아져서 엄청나게 작은 수에 가까워져. 뭐야? 네. 이해되니? 그럴 때 확률이 1이라고.
1이라는 건 뭐야? 수학에서, 통계에서 1이라는 건 뭐야? 무조건이란 소리지, 그치? 네. 무조건이야. 그런 의미를 지니, 대략적으로. 이해돼, 무슨 소리지? 더 쉽게 설명해줘? 더 쉽게 설명은 안 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간혹 학교, 이 동네에서 나 처음 봤어, 이 문제가 나오는 거. 이거에 나온다고요? 이게 나오더라고. 여기서 이 식이 나오더라고, 이 식이. 이 식이. 근데 어디가 네모로 나오냐면, 주사위를 던졌대.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 여기에 쓰여질 건 뭐고, 여기에 쓰여질 건 뭐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분해랑 얘는 수학적 성능이니까 얼마? 6분의 1이겠지, 그지? 네. 그랬을 때 결론은 뭐가 된다? 무조건 성립한다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니까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런 문제 보고. 알았어?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꼭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니? 네. 의미 자체를 좀 알아두면 좀 하기가 편해. 어쨌든 봐봐. 그럼 봐봐. 여기서의 이상 확률 분포는 뭐냐면 부수의 많은 아니야. 셀 수 있을 정도야. 맞지? 네. 셀 수 있을 정도를 무수히 많이 했지, 그치? 네. 무수히 많이 한 거를 뭉치는 거지, 그치? 네. 크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원칙같이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찍으세요. 전신의 유형이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이 녀석의 흐름입니다. 여기 통계는 이 흐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 알았어? 네.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자, 선생님이 지금 낸 문제에서는 큰세 법칙은 없어. 그리고 큰세 법칙은 표현되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 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나누신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 큰 의미는 없는데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자, 봐봐. 자, 실제로 문제를 보여줄게, 이제. 자, 처음 이항분포에 관련된 얘기로 총 3개를 준비를 했어.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거야. 알겠지? 봐봐. 자, 첫 번째, 이거. 봐라. 타율이 2할인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맞지? 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항분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표를 그리는 거야. 10번을 타석에 올라간다고 했겠지, 그치? 네. 그럼 이거는 이상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거야. 맞지? 네. 자, 그래서 이런 계열의 문제를 풀이할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섞일 거잖아. 문제가 섞이니까 얘가 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만 딱 봤을 때 10번의 타석에서 그러면 10번의 타석에 섰을 때 확률 변수 X가 뭐야? 안타를 치는 횟수지, 그치? 네. 안타를 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자, 10번의 타석에 섰어.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한 번도 못 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네. 한 번만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만 치는 경우도 있다가 10번을 다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맞아? 네. 근데 그때 확률을 알아보려고 딱 보니까 지금 얘는 이거네. 다 잘 봐봐. 얘는 이거네. 이때 확률을 알아보려고 PX가 지금 2일 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얘 지금 타석에 올라가서 치는 거잖아. 앞에서 친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럼 독립시행이네. 네. 맞냐? 네. 10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해? 이거는 2번을 치는 거야. 근데 2번을 치는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2분의 2할이면 0.2를 뜻하는 거지, 그치? 네. 8푼 미 몰라요? 네. 네. 할이라고 해서 0.x를 얘기하는 거고요. 푼 해서 0.0x를 뜻하는 거예요. 미라고 해서 0.00x를 뜻하는 겁니다. 알았어? 네. 2할이라면 20%를 뜻하는 거예요. 20%. 20%의 확률이면 얼마가 돼? 5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네. 5분의 1에 대한 2번. 맞아? 네. 그러면 그게 반대되죠. 5분의 4에 대한 잘했어. 횟수. 이렇게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네. 그러면 난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지. 뭘 쓰면 될 거야? B에 몇 번? 10번 쓰는 확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네. 이 말 이해돼?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방식을 써. 근데 확률이 독립시행이야. 그지? 그렇다면 뭐다? 이항 분포야. 이해됐어? 네. 이 말 이해됐어?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P,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지? 이 부분 전부 다 더하는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럼 뻔한 얘기잖아. 야, 저 부분 더한 거 다 얼마냐 그랬으니까 10개 구할 거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여기 거를 전부 다 더할 이유는 없겠지, 그지? 이 녀석만 알면 되지? 10번 중에 몇 번? 10번을 칠 거야. 5분의 1을 몇 번? 10번. 맞아? 그래서 전체에서 얘는 얼마야? 1이지? 5분의 1의 몇 승? 10승을 빼시면 답. 이해됩니까? 대부분 이항분포를 배울 때 다들 어떻게 보면 이거부터 오죠 이러는데 아니야. 이 녀석의 흐름을 알려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훨씬 더 수월해져.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됐냐? 자, 다음 볼게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 x바 x는 45c x의 3의 45승에 2의 x승이래요. 뭔 소리니? 근데 잘 봐. 분명히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c 떴죠? 네. 그럼 이제 느낌이 와. 난 이 확률은 무슨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맞아? 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일 테니까 나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45C 지금 X라고 써있지, 그치? 네. 그럼 일어나는 확률의 X가 될 거고 일어나지 않는 확률의 45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맞지? 네. 확률이니까 전부 다 분수일 거고. 맞지? 네. 그러면 도대체 3의 45승은 어떻게 나온 걸까? 3이 x번 있는 거하고 3이 45 마이너스 x번 있는 거를 곱하면 3이 45번 있는 거네. 네. 맞지? 네. 그리고 위에는 2의 x승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될 거고? 이게 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해석할 수 있겠어? 다시. 확률이야. 근데 C가 떴어. 그리고 나는 이거는 이 확률은 분명히 독립시행의 확률일 거야. 네.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의 형태식은 자 이거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독립시행의 확률은 45CX라고 표현되면 모의 X승이 될 거고 모의 45 마이너스 X승이 될 거야. 맞지? 그리고서 가만히 보니까 3의 45승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X번이고 이거는 45 마이너스 X번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둘 다 분모는 뭐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겠네. 맞지? 그리고 위에가 2X승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이 녀석의 반대잖아 지금 1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1이 돼. 1이 되니까 여기는 위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으니까 2x 끝나는 거지. 네.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거야. 맞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는 이항분포겠네. 이항분포 B야. 몇 회야? 45회야. 여기 이게 전체 있으니까 확률은 뭐야? 3분의 1. 이항분포. 맞지? 네. 뭐 구하니? EX랑 VX 구하랬지? EX는 뭔데? 그래 45 곱하기 뭐야?
EX는 뭐니? 4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이거 두 개 합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항 부품은 나오면 그 다음 부품은 별로 갈 생각 없어. 문제는 저기까지 해석해내는 게 문제인 거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이건 어렵다. 이 일부러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이건 문장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거야. 2개는 하면 2개는 뒷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래. 확률 변수 x의 평균. 야, 줄쳐. x의 평균. 어떻게 표현해야 돼? x의 평균. 어떻게 쓰라고? x의 평균. 이렇게. EX 거란 소리지, 그치? 네. 자, 보자. 자, 이거 어렵다. 잘 봐라. 동전 4개를 던지는 시행. 동전 4개를 던지는 시행 몇 번 반복해? 4번 반복할 거야. 자, 주머니 속에 동전 4개가 여기 있어. 이 준비성 봐봐. 이거를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4번 던질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치? 네.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뭐야? x는 뭐야? 횟수야. 네. 무슨 횟수야? 네. 2개는 뒷면이 나오고, 2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자, 내가 4개의 동전을 던졌어. 3번, 2번, 3번, 4번 할 때 확률 변수 x가 2개는 하면 2개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지. 네. 또 한번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지. 네. 또 또 3번. 4번 다 던지는 동안 4번 다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맞지? 네. 그럼 그때의 확률은? 그때의 확률은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치?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끝에 거 하지 말고 가운데 거 정도 하라. 어? 알아? 얘는 4번 중에서 2번이 나오는 경우지, 그치? 네. 근데 여기에 오는 확률이 2고 여기에 오는 확률은 2야. 맞아? 네. 얘만 잡으면 되겠네, 그치? 네. 얘가 뭔데? 얘가 뭔데? 2분의 1이라고요? 왜 2분의 1이에요? 아니지.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요, 2개는 아니면 2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야. 여기서 나오는 0, 1, 2, 3, 4는 그 4개의 동전을 4번을 던졌을 때 얘가 안 나올 때, 한 번만 나올 때, 2번만 나올 때, 3번만 나올 때, 4번만 나올 때, 4번 다 나올 때, 이때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즉,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동전을 몇 개 던졌을 때? 4개.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던져서 앞면 몇 개? 2개. 2개. 뒷면 몇 개? 2개.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동전 한 개를 몇 번 던져? 4번 던져서 앞면 몇 번? 2번. 뒷면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4개의 동전을 한 번에 던져서 앞, 뒤뒤가 나오는 거하고 하나를 4번 던져서 앞, 뒤뒤가 나오는 상황이 똑같은 거죠. 이게 동전 4개를 4번. 자, 그거야, 그거. 동전 4개를 4번 던지는 거지, 그치? 네. 그건 여기야.
동전 4개를, 이 동전 4번을 던져서 처음에 딱 했더니 앞 뒤뒤가 나왔어. 네. 그 다음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하면 얘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여기의 확률은 앞 뒤뒤가 나올 확률이야. 네. 맞아? 앞 뒤뒤가 나올 확률은 4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네. 2개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인데 2분의 1 몇 번? 2번. 2번. 2분의 1 몇 번? 이해됩니까? 네. 즉 여기에서의 이 4랑 여기에서의 이 4는 완전 다른 거야. 이 4는 4개의 동전을 4번 던지는 때 나온 이 4번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이 4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거야. 네 번. 다시 얘는 이걸 4번 던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 4는 동전 4개를 한 번에 딱 한 번 던지는 거. 이거 한 번에 딱 던지는 이 상황이 동전 하나를 4번 던지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지금. 네. 그 4번. 달라, 얘가. 알았어? 네.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 16분의 16분의 6이요. 6이야? 그러면 8분의 8분의 3이지, 그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야. 8분의 5번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이항분포는 뭐가 돼? 4의 8분의 3. 그럼 그럼 EX는 뭐가 돼? 2분의 3이겠지? 이해되니? 이거 어려워. 일부러 어려운 문제 준 거야. 일부러 어려운 문제 준 거고요. 이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오고,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규분포도 총 4개의 문제를 준비를 해놨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성질,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그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잘 익히면 돼. 알았어? 시그마의 활용법. 잘 봐. 어떻게 하나? 우선 첫 번째. 문장에 있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이 문장.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니네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왜? 정규분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종모양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센터가 얼마야? m이지, 그지? 자, 간다. 첫 번째. x1이 x2보다 작아. 왜냐? 그럴 때 확률이야. 저기 사이는 넓이야. 맞지? x1하고 x2 사이.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 거고? x1. 여기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부분은 여기야.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의 넓이는 하고 물어보는 거야. 확률은 넓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x1보다 작은 쪽의 확률에서 x2보다 작은 쪽의 확률을 빼면 되겠니? 어떻게 해야 돼? x2보다 작은 쪽의 확률에서 x1의 작은 쪽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자리가 바뀌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야. 기억은 아니야. 어? 자, 니은 번 봐. P, X가 M보다 작거나 같아. M이 어딘데? 중간 여기지?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얼마니? 0.5. 맞아? 아유, 좋은 그림의 정 가운데다가 M 잡아놨잖아, 평균. 그럼 이거보다 작은 쪽은 얼마겠어? 0.5. 이거보다 큰 쪽은 얼마겠어? 0.5. 맞아? x가 m보다 작은 쪽과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0.5로 똑같다. 맞지?
됐어? 네. 비번 봐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을 더하면 1이니? 물어보겠어. 1이야? 네. 맞아? 야, 분명히 얘기해. 네. 너 맞아? 너는? 맞아? 바보가 아니고서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m인데 여기가 a야. 얘가 얘기하는 거 어디야? 여기가 저 a보다 작은 줄. 얘가 얘기하는 건 어디야? a보다 큰 줄. 맞아? 그거 두 개 더하면 뭐야? 전체 넓이니까.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정규분포는요 그림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풀어요. 그림만 가지고. 알았어? 네. 자, 새로운 형태 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정규분포 관련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긴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잘 봐야 돼. 요거만, 여기까지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을 수도 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재밌을 수도 있고. 맞아,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잘 보세요. 자,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 확률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은 것은 오른쪽 표와 같대. 자, 표 설명할게. 네, 봐봐. 이게 나왔지, 그치? 네. 이게 나왔지? 봐봐.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그림인데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양쪽은 서 어떤 상태야 지금? 대칭인 상태라고 했어. 그지? 네.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x가 여기 있는 요 x야. 맞아? 네. 확률인데 m부터 x까지지, 그치? 네. m부터 여기를 x라고 할게. 네. 근데 그 x가 m 플러스 0.5 시그마이지? 아니 0.5 시그마 하지 말고 시그마 할게. 아까 시그마 표준 편차야. 맞지? 네. 평균하고 시그마만큼을 더하잖아? 네. 이 자리가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즉 이만큼의 크기가 뭐라는 거야? 시그마라는 크기지, 그치? 네. 시그마만큼 더한 부분의 무엇은? 넓이는, 확률은, 다른 말로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넓이는 얼마다? 0.34. 요 넓이가 얼마다? 0.3413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 이해돼? 네. 이 말 이해되겠어? 오케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뭐를 따르고 있어 지금? 정규분포 뭐를 따르고 있어? n에 60에 3의 제곱을 따르고 있지? 네. 자, 여기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알려줄게. 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새끼의 확률 변수를 쓰라고 얘기했지. 확률 변수가 중요하다고 있어. 문제의 확률 변수 뭐야? x가 확률 변수야. 네. 뭐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써.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가 60의 3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그러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종 모양의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센터가 얼마라고? 6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네. 그런데 따르고 있을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뭘 구하냐면 P 57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했겠지, 그치?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여기가 60이니까 여기쯤이 57이겠지. 네. 여기쯤이 66이겠지. 네. 근데 표편 시그마가 얼마야? 3이지. 3이지.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가 3이지 지금. 네. 요만큼의 크기는 3이 되지, 그치?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표 형태, 여기 x를 요거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지. 왜? 시그마가 얼마야 지금 현재? 3이잖아. 근데 이게 3이니까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 그치? 네. 맞아?
즉 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0.477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57은 어떻게 표현할까? 57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m 마이너스 시그마야, 그치? 네. 근데 m부터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까지의 넓이는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랑 같지, 그치? 네. 맞아요? 즉, 요 녀석의 넓이는 뭐라는 거야? m 플러스 시그마랑 같은 거겠지, 그치? 얼마? 13이지, 그치? 네. 더하면 답은. 그게 더하면 답이야. 끝에 5, 8, 1, 8, 0. 알겠니? 알겠니? 됐어? 이해돼? 네, 여기가 넓이야.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보자. 실질적으로. 자, 이 문제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유분포 53의 7의 제곱을 따를 때 저문장 나오면 줄 딱 치고 옆에다 뭐 쓰라고 했어?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53의 7의 제곱을 따른다. 이걸 쓰라고 했어. 이거 안 쓰면 뒤진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이거 안 쓰면요, 이 다음 파트에서 병신되는 수가 있어요. 이 다음 파트를 준비하느라고 이걸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이 새끼는 분명히 어떤 상태일 거냐면, 그림이 여기가 얼마야? 53일 거고, 시그마가 얼마일 거야? 시그마가 7의 역할을 할 거야. 맞지?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이 표를 이용하여 P,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범위가 확률이 0.1587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A가 여기 딱 있으면 이거보다 작은 쪽이 0.1587이란 소리야. 그치? 자, 봐. 야, 평균, 여기가 A면 이건 얼마니? 2분의 1이지? A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작은 2분의 1이지? 맞냐? 0.5지, 그치? 네. 그러면 0.1587이면 A는 어디 있겠냐? 53보다 작은 쪽에 여기가 A가 있겠네, 그치? 네.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 0.1587이 된다는 소리지. 맞냐? 네. 그런데 여기서 표에서 주어진 형태는 다 평균에서부터 시그마까지 넓이가 될 거거든. 네. 그러면 여기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넓이가 중요한 거겠지, 그치? 이 넓이는 얼마일까? 요거 아래쪽이 다 얼마였어? 0.5지, 그치? 네. 근데 요거 아래가 얼마야? 1587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0.3, 4, 1, 3이 되겠지, 그치? 맞냐? 0.3413이라면 얘가 0.3413이야. 근데 0.3413은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거든. 근데 m 플러스 시그마는 이쪽이지. 근데 이게 대칭이지. 그러면 얘는 53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지? 시그마가 얼마인데? 이해돼?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는 거야. 알았냐? 얼마야 답은? 이게 답인 거야. 끝이. 문제 이거는 이걸 안 그리면 니네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냥 조금 할 줄 알면 저 이제 빼기 시작하거든. 저 빼면 이제 좆되는 수가 있어. 좆되는 수도 있고.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학 평균. 아무나 불러봐. 40? 야, 얘네 학교 평균이 40이야. 니네 학교 평균은 얼마니? 대충 불러요? 아, 대충 불러. 50? 50? 50이야. 뭐냐? 그지? 자, 근데 어떤 새끼가 45점을 맞았어. 그럼 니네 학교에서 잘한 거지. 니네 학교에서는 못한 거지. 그러면 도대체 45점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애매한 애매한 거야? 뭐 이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야. 선생님 옛날에 그랬잖아. 선생님 옛날에 어떤 새끼가 중학교 때 계속 100점을 맞던 애야.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에서 88점인가 89점을 맞은 거야. 난리가 났어. 어떻게 수학 시험을 90점 아래로 나오냐 이거야. 전화고. 전화 와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가르치셔서 애가 90점 밑에가 나오냐고. 형님, 고등학교는요 중학교와 다르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럼 여기 있는데요 하는 순간 난 싸우는 소리야. 그렇죠. 그지? 그런 게 어딨냐.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듣다가 짜증나서 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끊었어.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원장한테 그런 거야. 도대체 수학 선생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전화를 그따위로 가냐고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애가 중학교 내내 100점인 애가 90점만 돼서 내가 이 말을 아는데 80몇 점이 뭐냐고. 그렇지 2점 차밖에 안 되잖아. 2점 88점? 88점인가 89점인가 내가 알기로는 88점이었어. 불러. 형 끊었어. 불러. 저기 전화가 왔다.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 왔었고 내가 그만두려고 한대.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래.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애 그만 아. 하고 그만두게 할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끊었나 봐. 나를 부른 거야. 부르면서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래. 안 올라가면 되겠어. 쉬운데? 대놓고 그랬어. 쉬운데? 아니 90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 그렇게 차이 나는 거 원장님도 아시면서 그 얘기를 해. 애가 그만 들어가세요. 바로 다음 주에 그만뒀어. 선생님도 그만두시. 나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잘리겠지 그치? 좀 하긴 했었어. 근데 일주일이 딱 열흘인가 일주일이 딱 넘었어. 성적표가 나온 거야. 딱 나왔는데 애한테 물어봤어. 딱 며칠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야 걔는 어떻게 됐냐? 선생님 걔 전교 3등이래요. 전교 1등이 91점. 전교 1등이 91점인데 88점 전교 3등 했다고 욕을 그렇게 들어먹은 거야. 와우. 와 그날 술 졸라 많이 먹었네. 짜증이 복받쳐. 그러니까 진짜 정신 하늘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평균이 몇 점 나왔는데 평균이 30 몇 점 나왔는데 근데 80몇 점. 그러니까 90점 맞아요. 전교 1등. 그때 91점인 걔가 전교 1등이고 하나가 89점인가 90점인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얘가 전교 3등인 거야. 딱 1년 6개월 후에 이게 해소가 됐어.
애가 6등급이 돼서 왔어. 아 1년 6개월. 1년 6개월 후에, 그러니까 2학년 중반에 왔는데 애가 6등급이 돼서 왔어. 그때 당시에 6등급이면 30점대야. 80점. 그러니까. 불알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학원 그만두고 겁나 빡센 학원으로 갔대. 그러니까 선행 졸라 많이 하고 겁나 빡센 학원으로 갔대. 거기서 완전히 얘가 수학에서 완전히 질려버린 거야. 완전히 질려가지고 2학, 그러니까 막 야단 맞으면 막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지 사춘기. 엄마들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춘기. 그 행태를 한 거지. 여자였는데. 육등급이 됐다고 딱 오는데, 한편으로는 애한테는 애는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때 가만히만 냅뒀어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만 했었어도, 지금쯤 날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100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고등학교에서 100점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 그래서 더 애를 힘들게 하니까 앞에 것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안 되고 현재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야, 그나마 중학교 때는 잘 시켜놨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내용 중에 중학교 내용, 도형 내용이 나오면 잘 풀어. 중학교 때 했던 도형 얘기가 나오면 잘 풀어. 근데 고등학교 내용 나오면 못 풀어.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대학을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수 안 했어요. 근데 재수까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6등급이면, 수학 6등급이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 모의고사에서. 나중에 이제 고3들 컷, 등급 컷 봐봐. 그러면, 이게 6등급이야? 이 소리 나올 거야. 6등급이 30몇 점인가? 20몇 점인가 그럴 거야. 20몇 점이면요, 눈 감고 찍어야 20몇 점 나와요. 근데 그걸 눈 뜨고 풀어가지고 26점이면 말이 안 돼. 풀어서 틀리는 거. 그렇지.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4등급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 욕심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또 뭐냐.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점수가 올라가니까 학교를 밑도 끝도 없는 데를 둔 거야. 대학을. 그럼 떨어져. 원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야.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점수에 맞는 학교를 내가 찾는 건데, 좀 높은 쪽은 운에 맡기는 거야, 사실. 찔러보는 식으로 운에 맡기는 거야.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운에 맡기는 거거든. 근데 걔가 이제 지원한 학교들이 다 말도 안 되는 학교들을 지원했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서울이 힘든데 다 서울 쪽에 넣었고요. 하나는 중대를 넣었더라고요. 그 엄마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만 있을 뿐이지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희망이 100점이 희망이었던 거지. 근데 애가 8점이 나왔으니 쌩 난리를 쳤겠지. 나도 그렇지만 애는 어떻겠냐. 전교 3등하고 그 일주일, 2주일 동안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시달렸을 거야. 그걸 생각해봐. 많았어. 굉장히 많았어. 애가 다른 애인데, 남자애였는데 그 새끼는 학원에 왔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대. 왜 혼났냐 그랬더니 그 꼬리표 나오잖아. 꼬리표에 영어가 83점이야. 근데 수학이 73점인 거야. 73점인 거야. 수학을 너무 못 본 거지. 영어에 비해서 수학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못 본 거지. 엄마가 애한테 쌩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학원에 왔어. 이상하다. 내가 이제 얘기를,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야. 괜찮아. 했는데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수업 시간 내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수학 타임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하다가 걔를 툭,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엔 이렇게 하더니, 우는 거야. 아, 씨.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주일 후에 성적표가 나왔다. 수학 공부인데. 야, 졸라 재밌었어. 그래요?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등급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나왔는데, 영어에 4가 떠 있어. 사실 몇 장이네. 수학이 수학에 1이 떠 있어. 야. 근데 영어를 깨쓰는 거 아니야? 1이면 1등급이면 전체 4%잖아. 네. 그때가 근 400명 줬거든. 400명에 4%면 16등이란 말이야. 네. 걔 전교 16등하고 더럽게 못한 거야. 성적표가 딱 나오는데 그게 딱 나와. 선생님 이상해요 하면서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무서우니까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나한테 먼저 준 거야. 완전 해봤어. 생각해. 이런 거야. 이게 고등학교 성적표라는 건데, 자, 점수가 10점 이상 수학이 딱 밑에 있어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1등급에 동그라미 쳐놓고 너는 전교 16등 앞에 있어. 위에 4등급, 등급 계산 딱 해보니까 33% 나왔더라고. 이건 33%니까 계산해보면, 4, 32, 다 132등 안쪽에 있다는 소리야. 애가 집에 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걔 동생이 다니고 있어. 한 살 밑에 여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책가방을 다 집어 던지고 엄마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감정대로만 한다고 갑자기 학원에서 그때 9시, 8시 넘기니까 끝났는데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가방을 집어 던지더니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황당해. 야, 이 미친놈아, 반짝이야. 그러니까 성적표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성적표를 보여주니까 1이라고 이상하게 떠 있으니까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니. 했던 말이 있는데 넌 수학 그거밖에 못해? 그게 1등급이야. 1등급이야? 이렇게 잘할 수도 있잖아. 그게 4등급이야. 말이 되니? 4등급을 보면 또 1, 2, 3, 4로 가나 보다. 1이 제일 못하고 4가 제일 잘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4등급인데 4등급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1등급이니까 이거 하나요? 알겠어요. 그렇지, 난리치면 하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전체 100점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10점에 떨어지게 맞겠지. 그러니까 잘 모르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들, 여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자기 생각에 충실하거든, 무조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펴줬어.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다가 어깨 끊어져. 좀 줄여봐. 이렇게. 그랬다가 다음 시험 마음 잡대는 거. 그러게요. 깽판 쳐놓고 지금. 그게 아니라 걔는 수학을 좀 하는 애야 원래.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진짜 더 열심히 했어. 근데 그래서 걔가 수학 가지고 혼날 일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난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개 까이듯이 까이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울고 앉았으니 내 앞에서 무슨 울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여자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걔를 불러가지고 너 그랬었다며. 그랬더니 지금 제가요 그날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때 일단 개소리라고 하는 거야. 야,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왜 갑자기 그랬어? 야, 너는 오늘만 사는구나. 넌 오늘만 사는구나. 집어 던지고 하는 건 참 잘했는데 오늘만 산 거잖아.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 또 비아냥은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더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걔는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인가 2등급인가 나왔어요. 그냥
걔가 나온 게 88.1등급인데 86점이 나왔으니까 2등급이긴 한데 1등급에 가까운 등급이냐. 어차피 표준 계산이 와서 1등급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잘 한 거야. 잘 했는데 1학년 때 그거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 성적 가지고 절대 못 가는. 걔는 성적표가 니들하고 다르게 성적표가 나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가줘. 그래서 먼저 나랑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지. 니들처럼 안 가져오지 않아. 갑자기 부정이 튀지? 자, 이거 이해됐어? 네. 자, 이제 넘어가 보자. 자, 아까 성적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점수를 가지고서 분명히 평균이 다른 학교 두 개를 보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간혹가다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거야. 옆에 있는 누구는 몇 점을 맞았던데, 특히 고등학교. 평균이 다르잖아. 한쪽은 평균이 40점이고, 예를 들어. 한쪽은 평균이 40점, 한쪽은 평균이 70점이야. 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7점을 맞았어. 그럼 40점 쪽으로 해서 봤을 때는 잘하는 거거든. 네. 그럼 70점 쪽에서는 중간한 거잖아. 많이 잘한 건 아니잖아. 그런 애들이 가끔 까요. 그런 애들이 가끔 까이는데, 옆에 누구는 몇 점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누구는 8점 맞았는데, 걔는 평균이 70점인 그쪽에서 80점이야. 근데 나는 평균이 40점인 거에 대한 70점이야. 누가 더 높아? 80에서 70이면 30점이 내가 더 높고 30점인 거고, 제 옆에 있는 애는 70에서 80이니까 10점이거든. 네. 그지? 그럼 내가 훨씬 높은 거거든. 내가 훨씬 높은 건데 나는 옆에 있는 애하고 비교하면서 따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야. 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규 공포는 평균이 다르지, 그지? 네. 표편도 다르지, 그지? 네. 그 다른 평균과 표편을 하나로 몰아줘.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줘. 일반화를 시켜줘. 일반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규분 예를 들어서 60에 2의 제곱, 80에 3의 제곱, 40에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을 다 다른 상태에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줘. 일반화를 시켜. 평균을 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1의 제곱으로 놓고, 이걸 전부 다 이걸 바꾼단 말이야. 이해되는 무슨 소리지? 네. 이걸로 바꿔버리면 여기 있는 점수도 이거에 의해서 바뀌겠고 여기 있는 점수도 바뀌지, 그치? 그러면 이제 비교가 가능한 거야. 맞지? 아까 했던 얘기처럼 어떤 평균에서 10점이 많은 애하고 평균에서 30점이 많은 애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값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82, 10점 많아진 걔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 그치? 그걸 이걸로 바꿔버리면 평균이 일정해지니까, 0으로 일정해지니까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그럼요. 그냥 니네가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내가 그런 소리를 해주지. 미친놈들아. 왜 집에서 말도 못하면서 까이만 했어? 그걸 보고 뭐라고, 이렇게 바꾸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한다라고. 표준화. 알았어? 평균이 0이고 줄쳐, 분산이 1이 줄쳐. 이 두 개. 분산이 1이라는 건 그 위에다가 표준 편차가 얼마나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그 위에다 쓰라고. 분산 1 위에다가 표준 편차 1 이렇게 쓰라고. 이것이 정규표 n의 0의 1,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한다고. 무엇을?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달랐던 이거를 이걸로 다 바꿔주는 거야. 알았니? 알겠니?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면요 fx가 바뀌어요. 이렇게. 문제의 요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외울 자신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럼 외우지 마. 네. 외우면 죽여버린다. 알았냐? 네. 지금 이 말이 농담인지 시간이 진담인지 알 수가 없지? 외울 거 안 외울 거야? 외울 거 안 외울 거야? 안 해볼게요. 외울 거 안 외울 거야? 안 해볼 거예요. 안 외우는 이유는 얘들아 니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네. 네. 이가 자연성수 이거든? 겁나 큰수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2.7밖에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무리수야. 무리수. 최초의 루트 없는 무리수. 첫 번째 뭐야? 파이가. 파이. 아. 네. 두 번째 두 번째 무리수. 이해요. 2야. 2 아니야. 2야. 알았어? 자연상수 1라고 불리는 건데 이 녀석이 미적분에 있으니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미적분대 외워야겠대요. 바로 네 거 다음 파트에 나와. 종기는. 저를 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순간 외워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먼저 했어. 그럼 지금은 안 해요. 그럼 아니 지금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한 이유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 아, 그래요? 외우지 말아줄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이래서 뭐 이걸 쓰시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옆에다가 이걸 쓰세요. 당신 미친 거군요. 아니, 그냥 자원 모으고 쓰면 되지 않나? 어? 모으고. 이거. 네, 알겠습니다. 모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 모양의 형태인데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원리는 똑같아. 알겠지? 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용어가, 자, 봐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n이지, 그치? 이때 확률 변수는 x거든? 네. 근데 이게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여기가 0이야. 네. 얘는 z로 바뀌어. 네. 그 z가 뭐냐면 시그마분의 x만 요거 표시. 그래서 아까 나오는 표는 정규 분포표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부터 나오는 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될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실제로 보여줄게. 기본적인 문제 2개를 준비했는데 이 기본적인 문제 2개를 가지고서 해줄게. 자, 그게 무슨 소린가? 자, 앞에 내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표준화 과정만 한 번만 딱 걸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경포 n의 40의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맞지? 네. 그럼 예상해야 돼. 뭘 예상하냐? 이걸 예상해야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얘가 얼마야? 40이야. x. 맞지? 근데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그랬지, 그치? 네.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건 Z로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러니 나는 얘를 뭘로 바꿔야 한다? Z로 바꿔야 한다. 뭐냐? 네. 자, 이 녀석을 Z로 바꾸게 되면 N의
뭐가 된다고? 0,1의 제곱이 돼요. 그치? 똑같은 종 모양을 가질 거고 얘는 0. 여기가 뭐라고? 맞아? 근데 구하래요. 여기서 뭘 구하려면 P에 뭐? 35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55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럼 35는 여기일 거고 55는 여기일 거야. 맞아? 네. 물론 이걸로 구해도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이걸 이용할 거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바꿀 거야. P Z. 아까 공식이 뭐라고 그랬니? 시그마분의 10분의 X가 뭐야? 35지? 네. 마이너스 M 40이죠. 네. 맞아? 네. 여기는요? 네. 시그마분의 55. 55 마이너스 40이죠? 네. 그러면은 P Z는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맞아? 네. 그럼 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0.5지? 네. 여기가 1.5지 그지? 자 여기 넓이 얘 넓이는 얼마야? 0.433 얘는 얼마야? 1925 두 개를 모았는데 하면 별거 아니지 그지? 변형만 시키면 돼. 됐니?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자,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쓰세요. 0.3413 0.4772 0.4987 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45에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그렇지?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P 4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0.84가 나오는 이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 맞지? 네. 그럼 이 그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얘는 x로 되어 있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는 45야. 그치? 40부터니까 여기가 40일 거고 여기 어딘가가 A일 거야. 맞지? 이 녀석을 전부 다 뭘로 바꾸자고? 표준화 시키자고. 어차피 표준화 시킬 건데 얘는 굳이 쓸 이유가 있어 없어? 0,1의 제곱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별로 필요는 없어. 맞지? 두 번째 건 써야겠지. P Z라고 하는 녀석이 5분의 40-45지 그치? 뒤에는 5분의 A-45가 될 거고 얘가 0.84야. 더하지 않아. 적용하면 P는 뭐야?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5분의 A-45보다 작거나 같고 걔가 0.84라고 맞지? 네. 자, Z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분명히 제로지, 그치? 네.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A일 건데 아니 A가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5분의 A-45일 거야, 그치? 그럴 건데 얘가 얼마인데? 0.3413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나 나와야 될까? 얘가 0.4987이 나와야 돼. 그래 0.84가 나와야 돼. 이해돼? 그렇다면 얘가 뭐라는 소리일까? 3이라는 소리. 맞아? 즉 A는 이렇게 끝난 거야. 내가 뒤에 문제를 잘못 나왔어요. 네? 뒤에 문제를 잘못 나왔어요. 문제도 잘못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게. 솔직히 활용의 첫 번째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는 3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첫 번째 문제는 3분 줄 테니까 한번 표현해봐. 표현식 잘 써봐. 니네가 쓸 수 있게끔 써봐 한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써주는 거를 가만 보고 선생님이 해주는 거 잘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풀어야 돼. 알았어?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된다잉.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너 줄여 쓰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 줄여 쓰고 있잖아, 지금. 뭐, 그게 뭔 줄 알고 0보다 크고 나오고 60 떨어져. 그게 뭔데? 네가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앞에서 표현할 때 너는 그 표현 양식은 보지 않은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알았어? 자, 다시 봐봐. 자, 다시 해줄게. 다음 거 다시 넣을 테니까 이거 다음 것만 따라해봐. 자, 봐봐. 자, 어느 고등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67점 표준편차 4점인 정규표를 따르고 여기까지. 자, 쭉 읽어봐. 쭉 읽어. 확률 변수 x가 뭔데? 점수지, 그치? 점수는 평균 어쩌고 표준편차 이렇게 나왔으니까 점수가 확률 변수 x야. 맞아? 네. 그러면 x인데 얘가 점수인 거야. 이걸 적어야 돼. 난 x의 점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분명히 정규분포 67에 표준편차 4니까 4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한대. 맞지? 네. A고등학교 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표준정의 분포를 이용하여 이 학생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고 있어. 맞지? 자, 보충 수업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야?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 65점 이하. 맞아? 점수가 뭐라고? X라고. X가 65점 이하일 확률. 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문제가. 이걸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은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여기 문맥은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더 높은 거 풀어보면 분명히 시작은 점수로 했거든? 나중에 딴 걸로 바뀌어,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바뀌어버리면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로 난이도 4점짜리인데, 4점짜리가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애가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돼.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표기법
표기법이야, 표기법. 알았어? 네. 자, 그럼 이제 해볼게.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전부 다. 자,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야겠지, 그지? 네. 자, Z로 바꿔볼 거야, 그지? N에. 당연히 0,1의 제곱으로 갈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고, 쓸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얘만 바꾸면 돼. P, Z가 작거나 같다 4분의 65 마이너스 67. 맞아? 얘는 뭔데? P, Z는 작거나 같다 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맞아?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Z지, 그치? 얘가 0이지? 마이너스 0.5는 여기지? 0.5보다 뭐하고? 작거나 같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은 못 구해. 대신 나는 이 부분은 구할 수 있지, 그치? 이 부분은 얼마? 0.5. 0.1 굳이, 그치? 즉, 이 문제는 0.5에서 0.19를 빼주냐? 0.3.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하지 못한 저 문제를 읽으면서 확률 변수 x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네? 왜요? 왜 점수에 음수 점수는 없니? 음수 점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니네 상벌점 제도 할 때는 그런 음수가 없어? 그것도 점수잖아. 아, 상벌점이니까 그런 게 있고 학교 시험 성적에는 그게 없고.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볼까? 나는 시험이 마이너스 100점부터 시작하거든? 어? 어때? 한번 해볼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문장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알았어? 문장에 나와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니? 네. 다음 거 해봐. 자, 찍어, 이거. 자,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그지? 근데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이 나와야 학생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부터 구해야 돼. 자, Z로 먼저 바꿔야지. 이거를 Z로. 이거는 얘는 Z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 얘를 Z로 바꿔야지. 먼저. P. 똑같이 쓰는 거야. 는 해가지고. 가운데가 Z야. 그리고 가운데 연산식이 있습니다. 5분의 7분의 마이너스
자, 됐어? 확률까지만 구해봐. 확률까지만. 이거 계산 안 하냐? 달라. 집어. 제대로 해, 이 새끼야. 제가 문제야. 여기 배우는. 아니,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써놓고 해야지, 이 새끼야. 얼마나 나오는지. P. Z는 뭐보다 크고 나왔고. 마이너스 1.5네. 1.5. 아니, 10.5 나누기 7이면 1.5지. 써 빨리. 그리고 뒤에는 0.5네. 자, 이제 범위 잡고. 됐어? 구했어? 됐어? 이게 됐니? 이게 이런 내용이야. 자, 우선 정의부터 할게. 야, 전교 학생 수가 1,400명이야, 그치? 네. 근데 몸무게를 확률변수 x라고 잡으면 x로 잡으면 그때의 전기 목표는 65에 소집편차 7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무게가 54.5kg 이상,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네. 이게 봐라. 정경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지금 x가 될 거거든 지금. 네. 이때 가운데가 뭐라고 했어? 65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확률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 1,400명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1,400명이라고 하는 걸 뭘로 쳐다보고 지금 그린 거야? 1로 쳐다보고 그린 거야. 네. 이해되지? 무슨 소리인지? 네. 그럼 만약에 1이 아니라 여기가 0.5로 바뀌면 여긴 뭐가 되는 거야? 700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이 얘랑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야. 지금 얘 확률 나왔지, 그치? 네. 그 확률 곱하기 1.400 하면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 알겠어? 네. 이유를 알겠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 확률이네. 54.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8.5보다 작거나 같은 이때의 확률을 구한 후에 그 녀석 곱하기 1400을 하면 이 문제에서 목표가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네. 그럼 이걸 바꾸면 되겠지. P Z로 바꾸면 7분의 54.5 마이너스 65 뒤에는 7분의 68.5 마이너스 65 맞아? 네. 그걸 했더니 P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여기가 센터가 0이고 여기가 Z지, 그치? 이거 Z 그래서 X 이거 표현해줘야 돼. 네? 여기가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1.5 여기는 얼마? 0.5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 0.43 여기는 얼마? 0.19 두 개 더하면 얼마? 0.6이지 그지? 0. 여기가 0.62가 되고 0.62 곱하기 1400 하면 얼마? 그렇게 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 문제의 끝판왕이 세 번째 이 문제야. 이런 생각들은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 지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 지금의 너희들 그 시험 체계에서는 문제 한번 읽어봐. 쭉 읽어봐 그냥. 속으로 쭉 한번 읽어봐. 그래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지. 자, 읽었니? 자, 지금은 이게 안 돼. 무슨 뭐 수시평가도 있고 뭐 정시평가도 있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옛날에 학력고사 시작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
대학에서 입학 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한 거야. 그럼 당연히 니네가 만약에 이 대학의 학자였으면 어떻게 뽑을 거니? 당연히 6,000명을 1년을 쫙 써놓은 후에 자 900등 이렇게 해서 합격시킬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뽑을까? 내 마음대로 뽑을까? 또 돌려 이렇게 하냐?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그 응시날의 점수가 평균 310점에 표현면차 50점의 정규표를 따르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요. 합격한 사람의 제일 낮은 점수는 얼마가 될까?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 어디서 확률을 잡아야 될지 이해가 안 돼. 왜?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그러면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서도 어디 범위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치? 맞냐? 이럴 때 바로 그림 같은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봐라.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응시자의 점수가 이런 얘기 나왔지. 그치? 그 점수가 확률 변수 X야. 맞아? 즉, 이 녀석은 X가 점수이고 그 점수가 N에 310점에 50의 전체 제곱을 따르고 있는 정규표를 정규표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맞지? 네. 자,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점수에 의해서. 맞냐? 네. 이게 몇 명이야? 6,000명이야. 당연히 제일 높은 쪽에서 끊을 거란 말이야. 얘는 몇 명이야? 900명이야. 이 전체는 몇 명이고? 6,000명이고 여기 끄는 이 부분은 몇 명인데? 900명이다. 맞지? 네. 그렇다면 그 900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점수 얘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왜? 확률 변수 X가 점수니까.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대충 알았지, 그치? 자, 이제 가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6,000분의 900이 되겠지. 이해되지? 네. 얼마야? 20분에 20분의 3분 100분의 0.15. 여기가 0.15야. 맞냐? 근데 여기서 나타내진 게 지금 뭐니? Z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뭘로 바꿀 거냐면 Z로 바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310이지, 그치? 네. 제로인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얘는 뭐가 되겠니? 네모, 요 네모 같은 네모야. 마이너스 310을 50으로 나누는 게 이게 표준어잖아. 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얘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럴 때 얘가 얼마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얼마? 3호지요? 0.3은 얼마인데? 1.04지? 얘가 뭐라고요? 50분의 네모 마이너스 310이 1.04. 난 네모만 보면 되잖아. 네. 그럴 수 있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저 새끼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확률 변수 X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넓이나 그 값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해됐어? 네. 되겠어?
큰 수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말은 필요 없어요. 바로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왜 필요 없는지 이제 보여줄게요. 세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 세 문제 중에 내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 문제 몰라요. 시간을. 자, 보자. 첫 번째. 확률면서 x에 대해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뭐 떴니? x의 확률 질량 함수 떴지? 네. 이건 이산 확률 분포다. 네. 그지? 네. 그런데 뭘 구하려니? 16부터 24까지 확률을 구하는데? 네. 그럼 저렇게 써져 있는 건 뭐니? 저렇게 써져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으면 이산 확률 분포야. 맞지? 이런 게 써 있으면 연속 확률 분포야. 두 개가 묶인 거야. 자, 묶을 거야. 잘 봐. 잘 봐. 자, 보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얘가 떴어. 네. 얘가 뭐야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그치? 네. 그러니 난 뭘 쓸 수 있어? 이항분포를 쓸 수 있어. 이항분포 전체 인원수 얼마? 100회에 대한 5분의 1이 확률이야. 그치? 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P 16보다 크거나 나왔고 X가 24보다 작거나 하다. 만약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6인데 집어넣고 17, 16, 17, 18, 19, 20, 21, 22, 23, 24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답이야. 별로 안 돼? 별로 안 돼? 오늘 안 하면 끝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X에 대한 정규분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X에 대한 정규분포는 M의 시그마 제곱이지, 그치? 네. 맞아? 그 M의 다른 말이 뭐야? EX지요. EX는 뭐야? 20이요. 그래요, 20. VX는 뭐야? 20 곱하기 5분의 4지, 그치? 네. 그럼 얼마야? 16이야. 얘는 4의 제곱.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이 녀석을. 자, 이거, 아이고, Z로 나왔네? 네. 그럼 표준화해야 되겠지? 네. P. Z로 바꿀 거야. 4분의 16 마이너스 20에 24 마이너스 20이야. 그치? 네. 는 P.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Z는 1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번째 그림상에서는 가운데를 제로로 통해서 1까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맞아? 네. 근데 이건 넓이가 얼마래? 0.34. 0.34의 답은? 0.6.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죽고 싶단 소리지? 자, 다음 문제. 자, 문제를 잘 읽어봐. 자, 사실은 니네가 풀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풀게요. 점점 준비를 192에 건드는 건데. 맞아요. 190 위에도 셀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라고 얘기해봐. 셀 수는 있어. 셀 수 있지. 하늘이 그 미친 사람이 190번에 자, 잘 봐. 자, 이제 해석한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험을 192에 반복할 때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57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랬어. 맞지? 네. 확률 변수 X는 뭐야? 두 개가 중요한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야. 맞지? 네. 그리고 동전을 몇 번 던지는? 192번 던지는 시행은 어떤 시행이야? 어떤 확률을 가져가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져가야 돼. 맞지? 그러니 횟수에 대한 몇 번? 아니 몇 번? 192번. 네. 뒷면 두 개 나와. 네. 확률 4분의 1. 네. 맞아? 네. 그럴 확률 X에 대한
확률이 몇 번 이하? 57회 57회 이하요. 57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맞지? 네. 자, 간다. 정용포 가야겠지, 그지? 네. 자, 정용포. 여기가 아니지, 여기 자리지. 정용포 가야겠지, 그지? 그러려면 여기서 dx 48, 48. vx는 36, 이게 되고. 다 관심 똑같아. p, 여기 z 나왔습니다. z, 작거 나왔다. 57 마이너스 48을 6으로. p, z는 2분의 3, 1.5는 0.4332. 이름은 백가이 치가인 거다. 왜냐면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왔지, 그지? 네. 그러면 그림 그리면 여기가 제곱 맞지? 네. 여기가 1.5지? 1.5다 뭐 하는 거? 작거나. 아, 근데 얘가 얼마? 0.4332. 맞아? 네. 답은 5, 3, 4. 그래서 그냥 쓰면 얘는 틀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야. 알았어? 네. 됐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야. 봐봐. 어떤 학생이 오지선다, 뭐야?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지? 네. 몇 문제? 100개의 문제를 임의로 답을 찍는다는 소리야, 잉? 네. 찍는다는 소리야.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 0.1. 0.01이라고 한다. 이때 오른쪽편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해요. 맞지? X가 뭐라고요? AD 답을 답을 맞추는. 맞아? 네. 답을 맞추는. 이 녀석의 이항공풀은 100에 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그지? 네. 이 녀석의 정규공풀은 20. 20에 16. 4의 제곱. 4의 제곱. 맞아? 네.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지워지면 4의 제곱. 맞지? 구하고자 하는 P는 X가 A 이상. A보다 크거나 A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녀석이 0.01. 맞아? 네. 그러면 P, Z는 크거나 같다 4분의 A 마이너스 20. 4분의 A-22 0.01. Z지? 네. 0이지? 네. 끊었을 때 여기가 얼마? 0.01. 여기는 0.49. 0.49는 얘는 2.5. 얘가 2.5. A가.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풀이 식이야. 문제풀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가지고서 풀면 되는 거야. 됐지요? 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됐죠? 너무 어렵죠? 다음 시간에 진짜 너무 어려운 게 뭔지 보여줄게요. 사양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어려운데. 아니에요. 선생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